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3월 1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정말 무섭게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거의 묻지마 하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세가 하락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좀 이슈를 갖다 붙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4% 5% 정도 빠지게 되면,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유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유를 갖다 붙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공포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참여자들도 명확한 어떤 이 기준점 혹은 펀더멘탈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과 시장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덕분에 이제 종목들이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들이 오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공포를 받아줄 것인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전히 지수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수를 기준으로 매매하려면 2495에서 2510 최소한 이 자리에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좀 반복되고 있고, 다만 여전히 3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적고 이제 매도 포지션이 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차트를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종가가 좀 나오기 전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좋은 패턴들 많이 만들었거든요. 30분의 흐름으로도 이제 나스닥 선물인데 뭐 역회된 숄더 패턴을 계속 몇 번이고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계속 저점을 깨지면서 레벨 다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이제 오늘 같은 이런 하락들은 굉장히 이레귤러적인, 지금 뭐 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그러는데도 특별히 이슈가 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매도가 매도를 낳는 흐름이고,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라 그러면 매도 치는 님들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어떤 포지션의 변화나 미결작정의 변화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 전반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들이 크게 좀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 현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 밑꼬리 양봉으로 너무 예쁘게 밟아섰는데 다음날 저점에서 개파락해 가지고 이렇게 깨진 흐름들은 당연히 좋지 않다. 특히나 이 하락으로 인해서 그 다음 지지돼야 되는 자리가 금세 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구간에서 공포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지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전략으로 좀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대로 급락해서 계속 빠질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언더슈팅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바운드를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잠깐 보게 되면 테슬라인데, 테슬라 이야기 드렸죠. 아무리 못해도 275 이 갭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무리 빨라도 가장 먼저 매수한 자리는 230불이다. 이 자리가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참고 견디셨던 분들은 한번 매수를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라고는 보는데, 다만 이제 매수를 해서 안심인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180 아래에서 모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전히 테슬라가 기존에 이때랑 똑같이 비싸다는 관점은 좀 지우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하이닉스랑 똑같이 두 가지 자리, 그렇죠? 115불 자리랑, 죄송합니다. 115불 자리랑 그 다음에 105불 이 자리인데, 이 자리 내려왔죠. 이 자리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컷이 있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리바운드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노리는 전략으로 가면 되겠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TSMC 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전히 뭐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고, 2026년까지 예약이 꽉 차가지고 추가 생산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피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남고, 이것들이 조금 더 완화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는 뭐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다른 것 없이 지수적 관점은 최소한 이 구간 외에는 그 윗자리에서는 종목 접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물론 이 자리에 오면 땡큐인데 이 자리가 안 올 것 같은 분들, 놓칠 것 같은 분들은 이 자리에서 잡아가는 거죠. 왜? 어쨌건 다시 돌아오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오랜만에 2차전지가 움직였는데 시장이 또 이렇게 빠지면서 다시 좀 주저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장에 좀 선순환이 나와야 됩니다. 선순환 매가 나와야, 그래야 시장이 조금 더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도 들어오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스피 지수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